축하도 통화도 없어. 야,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이게 남았는데 미국에서 전화하는 통화가 없어? 이건 우리나라를 무시한 거잖아, 럼프 형. 전화는 줘야 될 거 아니야. 이재명 임시 당선인이 취임한 지 이틀째이지만 한미 정상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이재명 임시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, 제가 쓸데없는 쉐쉬 같은 얘기를 해갖고 장난삼아 얘기가 이렇게 큰 파급이 될 줄 몰랐다. 여기에 대해 그동안 비판했던 우파분들, 애국파분들에게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입 조심하겠다. 그리고 자신의 가벼운 행동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미국 측에도 사과 말씀드리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,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이렇게 통화도 못하고 이런 거면은 사퇴해야 돼. 이거 대통령 사퇴하고 내려와야 돼. 내려와. 자진 사퇴. 하야. 이건 하약감이야, 하약감. 오반가? 이건 오반가? 하야는 좀 오반가요? 예. 오반가? 이 중국과 이 대만에 관련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상당히 가볍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었단 말이에요. 미국과 따로 가겠다.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 편을 들 수도 있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지점이 미국의 영리를 지금 많이 건드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미국 입장에서 이 공산주의의 확산이나 공산화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. 기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미국의 관점이 한국과 북한의 대립이 아니야. 이건 이제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야. 미국의 입장에서 뭐가 더 급해졌어요? 대만에 생산되고 있는 기술력이 중요해진 거야. 이거를 중국이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 돼.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예민할 때에 쉐쉐 뭐 그건 지들끼리 싸우라고 하고요. 이래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겠는가. 근데 이제 이런 해석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외교 라인을 안 만나줬거든요.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단 말이죠. 왜냐면 반미 계엄령을 하고 미국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군사작전을 할 정도면은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트럼프 주니어가 내한을 했을 때 쌩까을 했잖아요.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 윤석열 정부와도 이렇게 접촉을 안 했는데 김문수가 됐든 이재명이 됐든 이런 류의 압박카드를 생각했던 거 아니냐라고 좀 유추가 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사전에 이런 거에 경계를 가졌다면은 선거 도중에도 얘기할 수가 있었을 거고 그 이전에도 얘기를 계속했을 수 있었을 텐데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미 얘네들이 미국 쪽에서도 기다렸다가 지금 메시지를 낸 거니까 어느 정도 계획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. 그 얘기면 반대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김문수라고 해서 전혀 다르게 막 전화통화가 잘 되었을까. 그런 것보다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한국을 압박을 해서 확실한 친미적 요소를 끌어내고 중국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결을 좀 달리하면서 이런 그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좀 끌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방위비와 관세 문제까지 여러 면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면은 미국은 누가 됐든 이런 식의 전략을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. 아마 이 중국에 관련된 스탠스를 한국한테 자꾸 흔들어내면서 그걸 빌미로 갖고 주한미군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앞으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대응하는 쪽으로 바꾸겠다. 그리고 아니면 돈을 더 내놔라. 아니면 감축을 하겠다. 등등등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했겠죠. 이거는 비단 이재명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였다 하더라도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.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버리자니 시장이 큰 게 날아가 버리잖아.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이게 미국한테 좀 거리를 두자니 이것도 우리가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고 이러나 저러나 상당히 우리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거거든.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걸 오히려 약점 삼아서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. 이걸 각오해야겠죠.